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G. 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 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J.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G. 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 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J.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소녀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둘러보던 그때 한 직원이 소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깊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키가 188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이 여성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인 직원이 이제 막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속옷 피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입니다. 소녀와 엄마는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직원이 원래 속옷 매장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코너에서 일하던 그가 굳이 속옷 매장까지 와서 10대 소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막스 앤 스펜서의 성정체성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직원과 고객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소녀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기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많은 여성 고객들이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스 앤 스펜서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으로 투표해야 한다. 즉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롤링은 기업이 말하는 포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는 배제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 탈의실, 특히 속옷 매장의 탈의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낯선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떠나 낯선 10대 소녀가 속옷을 고르는 상황에 굳이 접근해서 불편함을 주려고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이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운동의 일부에 내재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깨어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성소수자 프라이드먼스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포용이 정작 오랜 시간 그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의 불안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논쟁은 단순히 백화점 탈의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범죄자들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남성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수감자들 중에서 성범죄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반으로 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K. 롤링과 같은 이들은 말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간은 바로 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포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의 여성 탈의실처럼 말이죠. 이 공간들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확했던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통해 포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과 영국의 국민 브랜드와도 같은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막스 앤 스펜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엄마가 속옷을 골라주는 이 순간은